자, 여기서 간단한 샘플 코드를 보면서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요. 다음과 같은 앱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10개의 문이 있고요. 터치를 하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린 채로 5초 이상 열려 있으면 위에 빨간색 경보가 울리는 그런 앱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ISP를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샘플은 로버트 C 마틴의 클린 소프트웨어라는 책에서 간단하게 샘플로 만들어서 이제 예를 보여준 건데, 이것을 iOS용 앱으로 구성해서 돌릴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재구성해본 코드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5초라는 시간 제한에 따라서 작동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프로토콜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타이머 클라이언트라는 프로토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얘는 타임아웃이라는 펑션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얘는 말 그대로 타이머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타이머가 특정 시간이 트리가 되면 그때 타임아웃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주는 그런 형태로 구현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타이머라는 애를 하나 만들었고요. 타이머는 스타트와 스탑이 있고요. 그 안에서 실제로는 이제 파운데이션에 있는 타이머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타이머 클라이언트를 등록하고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레지스터와 디레지스터가 있어가지고 타이머 클라이언트를 등록하면은 그 등록된 타이머 클라이언트에게 특정 시간이 되었을 때 체크를 해서 이제 그것을 타임아웃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될 텐데요. 파운데이션의 타이머가 주기적으로 이제 스케줄 타이머로 이제 불릴 텐데요. 그럴 때 이제 그 불린 횟수를 카운팅하다가 실제로 5초가 되었을 때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그 카운팅을 각자 이제 타이머 클라이언트가 타임틱을 관리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타이머 클라이언트 인프라는 별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안에서 타이머 클라이언트를 받고 이게 타임아웃이 얼마인지 시간을 받은 다음에 실제로 타임틱이 불릴 때마다 타임아웃이 됐는지를 확인해서 타임아웃이 되면은 클라이언트에게 타임아웃을 호출해주는 그런 형태의 별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도어가 있는데요. 도어는 타이머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오픈, 클로즈, 이제 오픈드라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타이머와 아무 상관없는 도어 프로토콜을 하나 선언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형태의 도어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타이머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을 이제 상속을 받은 거죠. 타이머 클라이언트를 상속받은 도어를 타이머 클라이언트 상속받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타이머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가지긴 하겠지만은 앞서 보여드린 타이머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타임아웃이라는 함수가 있죠. 얘를 같이 이 도어를 상속받은 애는 같이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타이머가 기능이 필요 없는 도어가 이제 없다고 가정하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도어라는 애는 결국은 타이머와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커플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오염된 상황입니다. 도어라는 프로토콜의 인터페이스는 타이머 클라이언트에게서 타임아웃이라는 펑션까지 같이 구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즉 인터페이스가 오염된 상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임드 도어라는 클래스를 직접 만들게 되면은 도어를 상속받아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겠죠. 타임드 도어 딜리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도어 상태를 그냥 딜리게이션 상태가 바뀔 때마다 딜리게이션 해주게 될 거고요. 오픈 됐을 때, 클로즈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알람이 울렸을 때 얘를 해주게 될 텐데, 도어 안에 있는 원래 도어에 있는 오픈과 클로즈와 마찬가지로 그걸 타이머 클라이언트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타임아웃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타임아웃이 되면은 알람을 켜주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점은 아까 전에 코드를 설명드릴 때도 잠깐 드렸지만은, 타이머를 사용하지 않는 도어를 만들려고 해도 타이머 클라이언트라는 인터페이스에 종속이 되어버려요. 왜냐면은 도어 자체가 타이머 클라이언트를 상속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타이머를 쓰지 않는 도어를 만들려고 하면은 결국은 타임아웃 메소드를 이제 태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LSP 위반이 되는 거죠. 즉 좋은 설계가 아니에요, 지금 상태는. 그래서 타이머 클라이언트 도어, 타임드 도어라는 상속 관계로 굉장히 강한 커플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임드 도어가 이제 타이머 클라이언트의 변경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중에 이야기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데, 인터페이스의 변화는, 즉 이 상태는 지금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서로 간에 이제 커플링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페이스가 변화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이제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인터페이스 변화는 서버보다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유발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얼핏 생각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결국은 서버라는 것은 클라이언트 동작을 위해서 기능을 제공해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그 서버를 사용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쪽이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뭔가 기능이 더 필요한 상황이 돼요. 그러면은 서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서버 요청을 하겠죠. 즉, 여기서 말하는 서버 요청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서버에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즉, 그래서 인터페이스 변화는 서버보다는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서버는 수동적으로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라서 인터페이스를 더 추가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즉, 타임드 도어가 타이머 클라이언트의 변경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게, 그러면은 타이머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다른 클래스들도 어떻게 보면은 도어와 아무 상관없는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그 클래스가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면은 타임드 도어의 필요에 따라서 변경된 타이머 클라이언트의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그 자신도 영향을 받아서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타임드 도어와 일반 도어의 커플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에 있던 도어를 클래스로 아예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로 이제 도어를 만들고 오픈, 클로즈, 이제 오픈드 굉장히 심플한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도어는 타이머 클라이언트와는 지금 아무 상관없이 그냥 순수하게 도어의 역할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인데, 여기서부터 선택지가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예를 들고 있는 게 어댑터 패턴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순수하게 타이머의 기능이 없는 도어를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그 도어를 상속받은 타임드 도어를 하나 만드는데요. 이 타임드 도어에서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차이가 나는 것이 도어 타이머 어댑터라는 애가 있어요. 즉, 타이머로부터 뭔가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얘를 이 타임드 도어가 직접 받지 않고 도어 타이머 어댑터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어 타이머 어댑터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얘가 타이머 클라이언트를 상속받고 있고요. 즉, 타임드 도어가 직접적으로 타이머 클라이언트 상속받지 않는다는 거죠. 도어 타이머 어댑터라는 애가 그 타이머 클라이언트를 상속받고요. 이러면은 실제로 타임드 도어와 타이머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물론 그 사이에 도어 타이머 어댑터가 하나 끼긴 했지만은 디펜던시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타임아웃을, 어댑터가 타임아웃을 구현하고요. 걔를 다시 타임드 도어에게 딜리게이션 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어댑터를 끼웁니다. 그리고 타임드 도어에는 다음과 같이 익스텐션을 추가해서 타이머 도어를 이제 접근할 때 생성시킬 수 있게 해주고요. 도어 타이머 타임아웃이라는 메소드를 구현해가지고 실제로 타임아웃이 불렸을 때의 동작을 해주게 됩니다. 도어 타이머 타임아웃이라는 도어 타이머 어댑터 딜리게이트에서 구현해달라고 요청한 메소드를 구현해서 어댑터가 이제 타임아웃이 불렸을 때 그 정보를 전달받게 됩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런 어댑터를 사용하는 방법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아마 이런 방법일 것 같아요. 타임드 도어는 도어와 타이머 클라이언트를 같이 상속받습니다. 즉, 클래스 도어를 상속받은 타임드 도어는 프로토콜 타이머 클라이언트를 상속받고요. 아까 전에 어댑터에서 했던 동작들을 얘가 직접 타임드 도어가 타임아웃을 직접 구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에 설명드린 어댑터보다 훨씬 더 단순한 모양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은 약간씩 장단점이 있어서 이 정도의 가벼운 상태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토콜을 직접 상속받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좀 더 복잡한 상황이라면 어댑터를 중간에 넣는 방법도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ISP는 인터페이스를 명확한 목적별로 잘게 나누고 인터페이스 기준으로 코딩을 하는 것입니다. 즉, ISP에서 하는 말은 즉 POP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POP라는 것이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그렇다면 항상 프로토콜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항상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구현과 인터페이스를, 즉 프로토콜을 따로 만들어 놓고 걔를 사용하는 뭐 클래스나 스튜어트를 매번 따로 분리해서 만드는 것인가? 그러면 굉장히 불필요하게 복잡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건 항상 최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뭐 A와 B가 그냥 타이트하게 묶이는 디펜던시를 가지는 것이 그냥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그냥 이렇게 굳이 프로토콜을 만들고 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두 개가 뭔가 강하게 걸린 디펜던시를 끊고 싶다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 프로토콜을 넣거나 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흔히 많이 사용하는 UI 테이블 뷰 셀 같은 데 있잖아요. 셀에다가 모델을 집어넣는다 했을 때 그 모델이 이제 들어가면은 셀에 이제 어떤 모델에 있는 데이터들이 표현되겠죠. 자, 근데 여기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으로 그냥 이 셀은 이 모델만 보여줄 거야. 그렇죠. 이 모델만 보여줄 거라면 그냥 이 셀과 모델이 그냥 이렇게 디펜던시를 가져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상황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델 기체를 그냥 셀에다 집어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이 모델과 이 셀을 어느 정도 사이를 좀 끊어놓고 싶다. 디펜던시를 끊어놓고 싶다면은 그 사이에 뷰 모델 같은 것을 집어넣기도 하죠. 즉 어떻게 보면은 이제 ISP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포인트들이 실제로 이제 앱 아키텍처 패턴까지도 어떻게 사용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호에 따라서 약간씩 고민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느 것이 정답은 없는데요. 결국은 현재 코드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중요한 게 그거겠죠. 커뮤니케이션, 단순성, 확장성이라는 그 순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가장 이 코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코드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빨리 정확하게 이해시킬 건지를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범위 안에서 가장 단순한 선택을 하게 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어떤 유연함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유연성을 확보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셀과 모델 간의 관계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될 것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ISP 핵심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ISP 핵심적인 이야기는 결국 목적별로 인터페이스를 분리해서 사용하라는 것인데 클래스 간의 클래스의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비대해진 경우에 애들을 다시 분해해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A라는 클래스가 B라는 클래스 아주 일부분만 사용해요. 근데 이 B라는 클래스를 통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굉장히 쓰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하게 오픈되어 있는 수많은 다른 인터페이스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에 디펜던시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B라는 클래스에서 사용할 부분만 따로 뗀 프로토콜을 하나 만들고요. B가 그 프로토콜을 컨펌하게 하고 이 A는 그 프로토콜만 바라보게 해서 딱 내가 필요로 하는 인터페이스만 가지고, 그렇죠, 목적별로 인터페이스를 분리해 놓은 거죠. 그것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클래스 간의 직접적인 디펜던시가 제거되겠죠. A는 B를 몰라요. 단지 그 사이에 끼어있는 프로토콜만 알게 되겠죠. 그 장점이 또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프로토콜만 알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B라는 클래스가 C라는 다른 클래스로 바뀌더라도, 그렇죠, 이 프로토콜만 동일하다면은 A 입장에서는 전혀 바뀐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ISP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은 코드의 유연함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